그 동물의 장을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 계란 같은 감염 또는 동물을 이제 우리가 육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체를 세척 자르게 되는데요. 그 장내에 있는 그러한 부분과 오염이 된 소고기, 고기류, 닭고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쥐나 애완동물들이 그러한 동물의 분변을 갖다가 오염시켰을 때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식중독 걸려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요? 네, 통상은 그 세균이기 때문에 매우 빨리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보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같이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으로 나오다가 통상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까지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그만큼 좀 치명적인 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살모넬라균의 어떤 독성 때문에 이렇게 사망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식중독은 크게 나누면 균 자체가 그 병을 일으키는 감염형과 그다음에 그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독소형으로 나누는데요. 살모넬라는 일반적으로 균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균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한, 두통, 북통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식중독부터 또 살모넬라 타이피라고 하는 그러한 장티푸스균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사례 같은 것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살모넬라균이 어떤 환경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 시기쯤에 좀 많이 창궐 하는데 창궐하는 시기와 환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사이에 보통 그 감염 사례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7월부터 9월 사이. 네, 그리고 8, 9월에 가장 건수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날씨가 더우면 그 발생되는 사례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그 살모넬라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내를 통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이라든지 또는 다진 쇠고기 또는 닭고기 또는 이러한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가공식품들, 김밥이라든지 쥐단이라든지 이러한 식품들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해서 또 살모넬라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식품류가 있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진 쇠고기 또는 식육 조리 식품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변장어나 자라 같은 그러한 그 해산물에도 등등 보고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계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란 자체를 다루실 때 좀 세척 계란이라든지 이렇게 좀 세척이 된 그러한 계란들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사용하시더라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러한 계란뿐 아니라 생계란뿐 아니라 그런 계란으로부터 만들어진 뭐 생계란 장국 또는 오믈렛, 지단, 뭐 계란 부침 등 뭐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회 먹을 때, 뭐 소고기 이게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덜 구워서 먹는데 문제는 이제 계란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달걀 이게 만진 손으로 뭐 식재료 다른 거 만진다거나 하는 행위가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날달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깨트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계란뿐 아니라 이러한 오염이 된 그 손으로 또 샐러드라든지 채소라든지 그 외에 다른 그러한 음식들을 또 조리하게 되면 교차 오염에 의해서 꼭 계란뿐 아니라 그 계란에서 오염되어서
만진 그러한 식품들도 오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근데 사실 달걀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이 살모넬라균 좀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온도 이상 가열을 하면 이게 뭐 균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 아니면 손에 묻은 경우에는 좀 비누로 손을 씻으면 좀 사라질까요?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식중독균들은 매우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일부 몇몇 균들을 빼놓고는 열에 좀 약한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살모넬라 역시도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75도에서 한 20분 이상 또는 100도에서 한 5분 정도 가열하는 매게 되면 되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으로 다룰 경우에는 깨끗하게 비누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시면 따뜻한 물에서 30초 이상 손을 씻게 되면 한 99.9% 정도는 세척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그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계곡물에 수박을 담갔다가 먹는 이런 행위 이것도 식중독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담근 물의 그 오염 상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그 장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야생 동물들이 이제 물에 이제 그 분변을 배설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오염된 그 계곡물에서 수박을 담그게 되면 감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참 수박 많이들 드실 텐데 이게 한 입 크기로 잘라가지고 제가 랩씌워서 냉장 보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균 증식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 따르면 세균수가 300배까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네. 과일을 자를 때 대부분 이러한 수박들은 밭에 그 흙 위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수확을 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수박 내부는 괜찮지만 수박 표면에는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박을 자르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부 과육에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번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랩을 주게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그 균들이 또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굳이 남으면 보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수박을 자르기 전에 수박 표면을 좀 깨끗이 세척을 해서 수박 표면에 있는 균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씻어서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박을 자를 때 껍질을 닿은 그 도마나 칼 같은 것들은 또한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보관 기간은 짧게 해서 빨리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여름철입니다. 이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떤 주의가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살모넬라뿐 아니라 여름철에 생기는 식중독 감염을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 사람 본인이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제 그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 등을 비롯한 그런 개인 위생들을 잘 평소에도 자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식은 가급적 특히 이제 7, 8, 9월 이런 시기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그리고 물 같은 것도 끓여서 이렇게 마시는 것이 가장 그 감염을 예방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신데 여차하면 이제 식중독균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경대 식품과학부의 양지영 교수였습니다. 자갈치 하지